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방 합격 도우미 정의쪽 인사드리면서 이번 시간 2012년 3회 액세스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는 여러분의 쉽 팔로우 미 엄지척이죠. 쉽 팔로우 미와 함께 여러분의 한방 합격을 기원하면서 교환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서 이런 애니메이션들 참고 정리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도 참고 정리 이런 내용들 한번 참고로 해주시고 주의사항 빨간 부분들은 주의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문제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고 한다. 무슨 테이블에서? 사원 테이블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디자인 보기로 갑니다. 먼저 입사일 필드. 입사일 필드가 여기 있습니다. 입사일 필드를 날짜 시간 형식으로 변경하고 현재 텍스트로 되어 있네요. 이거를 날짜 시간 형식으로 변경하고 날짜를 2012년 5월 05라고 되어 있죠. 05, 09 형태로. 그럼 먼저 형식을 한번 봐볼게요. 형식이란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형태를 다른 모양으로 바꾸어 주는 겁니다. 형식이란 원래 날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그러면 날짜가 입사일이 연 4자리, 월 2자리, 일 2자리. 그런데 여기는 연, 월, 일 이런 한글 형태로 이미 입력되어 있는 모양을 다른 모양으로 바꿔주는 게 형식입니다. 그러면 연 4자리, 월 2자리 이런 거 여기는 연이 2자리밖에 없네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일이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 없으면 여러분이 직접 작성을 하는 겁니다. Y 4개, YYY 년까지 띄어쓰기 MM 2자리죠. 0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M 월 다시 띄고 DD1까지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형식을 마무리하고 두 번째 연락처 필드로 가보겠습니다. 연락처 필드가 맨 아래에 있네요. 연락처 필드. 연락처 필드는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력 마스크. 입력 마스크는 우리 영군의 가게 어디에 있다? LA에 있다 라고 있었죠. LAN 영구 샵이 있었습니다. 숫자는 영구 샵만 있는 거죠. 영구 샵. 그래서 숫자가 있으니까 영구 샵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되는데 다음과 같이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0부터 9까지 숫자 공백을 입력할 수 있도록. 공백이란 생략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구샵 중에서 생략이 가능한 건 9하고 샵입니다.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와 같은 기호를 넣어라 마라 할 수 없도록 해라 라고 했다면 샵입니다. 그런데 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9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999 가로 열고 닫고 마이너스 999999999 비둘기가 99999 하는 것 같아요. 기호는 저장을 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화면에 표시 기호는 별도로 지시가 없습니다. 따라서 입력 마스크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가로 열고 999 가로 닫고 999 4개 하나 둘 셋 넷 다시 999가 들어갔습니다. 세미콜론 0 세미콜론 기호를 저장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세미콜론 0입니다. 만약에 저장하란 말이 없다면 세미콜론으로 가면 되겠죠. 세미콜론. 그리고 마지막에 별도로 화면에 표시할 기호가 지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게 기본값입니다. 또 기본값은 생략이 가능하니까 여기까지만 작성을 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 가로 앞에 통화 기호들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통화는 뒤에 한 문자를 그대로 화면에 표시하라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맨 마지막에 전화번호 부분이죠. 이렇게 빼기 밑줄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밑줄 형태로. 화면 표시 기호가 별도로 지시되어 있다면 맨 뒤에 별표 또는 골뱅이 이런 식으로 넣어줘야 되는데 지금은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쓰거나 또는 밑에 언더바까지 넣어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근무 필드로 가겠습니다. 근무 구분 필드로 가서 영문자로 시작되는 값이 입력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필드에 대해 데이터를 입력할 때 자동으로 영문 상태로 입력되도록. 지금의 근무 구분은 IME로 되어 있습니다. IME. 그래서 우리가 근무 구분에다가 이렇게 쓰면 한글로 써진다라는 거예요. 한글로. 한글이 아니라 나는 영문으로 자동으로 바뀌고 싶다라는 겁니다. IME 모드는 여기서 빠져나올 때 ESC를 2번 눌러주시면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디자인 모드로 넘어가서 IME는 한글이냐 영문이냐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영숫자 반자로 가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은 자동으로 입력할 때 기본적으로 영문으로 입력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직급은 반드시 입력되도록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직급은 반드시 입력해라. 어떻게 해라? 필수 항목을 예로 해라 라는 겁니다. 더블 클릭을 하면 바뀝니다. 더블 클릭을. 또는 여기서 이렇게 바꿔줘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사원 테이블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고 두 번째 대출 현황 테이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장할까요? 예. 자, 대출 현황 테이블을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디자인 보기로 넘어갑니다. 대출 기간 필드에는 255자의 숫자를 입력할 수 있도록 255자 이하의 숫자를 그랬습니다. 자, 대출 기간 현재 자, 통화로 되어 있네요. 통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자, 데이터 형식과 필드 크기로 바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55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2의 8승이 256입니다. 2의 8승. 2의 4승은 16이죠. 2를 4번 곱하는 겁니다. 2를 4번. 자, 2를 4번 곱하면 16이고 2를 8번 곱하면 256입니다. 즉 255자 8비트. 8비트는 1바이트가 되는 겁니다. 1바이트가. 자, 그래서 여기가 통화가 아니라 바이트로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숫자로 놓고 먼저 숫자로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필드 크기를 여기서 바이트, 정수, 롱, 실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우선 바이트 1바이트가 8비트입니다. 그래서 8비트가 256까지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잠깐 정리를 좀 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 숫자 필드 크기 먼저 숫자 형식으로 바꾸고 이 부분을 바이트로 줬습니다. 자, 바이트는 0부터 255 사이 256이니까 자, 2의 8승은 256입니다. 그런데 0부터 시작하니까 255까지 쓸 수 있습니다. 자, 숫자는 임의의 크기. 자, 우리가 만약에 텍스트 여기가 텍스트였다면 255 뭐 10 이렇게 임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숫자는 여기에 임으로 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자, 텍스트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텍스트는 가능하고 숫자는 임으로 쓸 수가 없어요. 따라서 숫자는 100 이내. 자, 100 이내. 여기가 만약에 아까 우리가 문제에서 255가 아니라 100 또는 뭐 200 이런 모든 숫자들은 전부 다 바이트. 얼마 이하에 255 이하는 무조건 다 바이트로 설정합니다. 자, 그리고 0부터 255를 넘어가고 300 그렇다면 정수로 줘야 됩니다. 정수 2바이트. 정수 2바이트는 32,767까지. 대략 한 3만까지는 정수 2바이트로 주고 자, 3만이 넘어가는 21억까지는 롱으로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10만 단위로 입력을 해라 라고 한다면 숫자의 여기를 롱으로 줘야 되겠죠. 자, 3만까지 32,767까지는 3만까지는 대략 정수로. 자, 그 다음에 255 이내는 모두 바이트로 처리를 해야 한다는 거. 바이트 문제들 시험 문제 상시시험에 종종 출제되고 있습니다. 잘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여기 이 부분들 특히 바이트가 시험에 잘 나오고 있고 정수도 간혹 나옵니다. 자, 그래서 크기를 좀 구별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55의 가장 효율적인 데이터 형식과 필드 크기라고 되어 있으니까 숫자의 바이트를 설정을 했습니다. 자, 예, 마무리하고 자, 두 번째 사원 테이블의 부속 코드에 대해 자, 사원 테이블 다시 열겠습니다. 디자인 보기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디자인 보기로 열고 부속 코드가 여기 있습니다. 부속 코드에 대해서 뭐를 조회 속성을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조회 속성 뭘로? 콤보 상자로. 자, 현재 텍스트 상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콤보 상자로 이동을 하고 자, 테이블이 주어져 있어요. 부서 테이블. 그래서 테이블 쿼리. 만약에 테이블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값 목록으로 해서 직접 행원본에다가 직접 값을 입력을 하는 거지만 지금 현재 부서 테이블이라고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테이블 쿼리로 잡고 행원본에 점점점으로 들어가서 부서 코드와 자, 여기서 무슨 테이블 필요하죠? 부서 테이블이 필요하네요. 부서 테이블을 넣고 부서 코드와 부서명, 부서 코드 더블클릭, 부서명 더블클릭 두 개의 필드를 넣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닫기하고 닫기를 해야 되고 여기에 X를 눌러줍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부서 코드와 부서명 두 개의 필드가 들어왔어요. 자, 뭘로 저장하라고 되어 있죠? 부서 코드가 저장되더라. 부서 코드가 첫 번째 나와 있기 때문에 바운드열은 1이 됩니다. 만약에 부서명을 저장하라 했다면 바운드열은 2가 돼야 되겠죠. 자, 아울러 부서 코드와 부서명 두 개의 필드, 두 개의 열이 나왔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2로 주셔야 됩니다. 자, 2로 주고 부서와 부서 너비, 부서 코드와 부서 너비를 각각 1.5에서 3cm로 줘라. 열 너비
1.5cm는 직접 입력 안 하면 된다. cm는 직접 입력 안 하고 세미콜론으로 각각 구분을 해주면 됩니다. 1.5, 3점, 1.53. 자, 그리고 목록 너비. 보통 지시가 없으면 이 두 수를 더해서 4.5 정도로 주면 되는데 그림을 참고해서 현재는 목록 너비를 6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자, 6으로. 자, 콤보 상자의 행수도 얼마로? 자, 행수는 현재 16으로 되어 있는데 5개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부속 코드 여기 있습니다. 자, 부속 코드 이렇게 부속 코드와 부서명이 두 개의 열로 6cm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테이블을 닫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이제 관계 설정 문제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관계로 들어가서 근태 내역, 사원, 부서 3개의 테이블을 가져오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테이블을 표시하고 첫 번째 근태 내역, 두 번째 사원, 세 번째 부서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차례대로 먼저 열어놓습니다. 자, 먼저 근태 내역의 사원 필드는 사원 테이블의 4번 여기 있습니다. 4번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자, 거꾸로 갖고 가야 되겠죠. 1에서 갖고 가야 되고 이렇게 갖고 가는데 기본은 1이 갖고 가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한번 갖고 가보겠습니다. 기본에서. 자, 항상 무결성을 유지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변경이 되도록 해라. 업데이트. 자, 여기는 삭제할 수 없도록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삭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니까 삭제는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2개의 항목만 체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대 다를 연결하고 또 사원 테이블의 부속 코드 여기 있습니다. 사원 테이블의 부속 코드와 부서 테이블의 부속 코드 여기가 1이죠. 1을 이렇게 마우스로 끌어서 2개만 체크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계 설정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관계 설정 닫기 눌러도 되고 여기서 X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폼에 관련된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에 대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근태 내역 폼을 화면과 같은 지시사항에 따라서 완성하시오. 자, 근태 내역 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디자인 보기로 들어갑니다. 자, 그림과 같이 폼의 기본 보기 속성을 지정하고 탐색 단추가 표시되지 않도록. 자, 기본 보기 속성 폼에 데이터가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 여러 개가 있으면 연속 폼. 하나만 있으면 단일 폼. 현재는 하나밖에 안 보이네요. 현재는 그래서 단일 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폼 속성을 더블 클릭을 해서 이 부분을 연속 폼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또 해봐야 되겠죠. 확인을 했더니 오케이. 여러 개의 행이 나옵니다. 하나만 나오면 단일 폼, 여러 개가 나오면 연속 폼의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탐색 단추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 부분이 탐색 단추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죠, 이 부분. 자, 이렇게 이게 레코드 선택기입니다. 자, 안 보이나요? 레코드 선택기. 자, 그리고 지금은 안 보이지만 이 아래에 선들이 하나씩 있어요. 이렇게 선들이 하나씩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선들을 우리는 구분선이라고 부릅니다. 구분선. 자, 그래서 현재 레코드 선택기는 있고 구분선은 없고 탐색 단추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뭐만? 탐색 단추만 표시되지 않도록, 얘만 표시되지 않도록 하라는 소리가 되겠죠. 다시 디자인 보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탐색 단추 폼 속성으로 들어가서 형식, 물론 여기에도 탐색 단추가 있습니다. 자, 탐색 단추가 있는데 내용이 많아서 어디에 있는지 좀 헷갈려. 여기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형식, 데이터, 이벤트는 이벤트 내용들이고 데이터는 행운번이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이 정렬 같은 것들이 있고 형식의 대부분에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탐색 단추를 아니오로 한번 줘보겠습니다. 아니오로. 자, 그리고 나서 밑에 봤더니 여기에 탐색 단추가 없습니다. 자, 교환을 잠깐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지시한 거는 탐색 단추만 아니오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탐색 단추가 아니오로. 자, 그런데 레코드 선택기는 현재 예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레코드 선택기입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레코드 선택기를 뭐 설정하시오. 그럼 문제에서 보이면 예, 안 보이면 여기서 아니오. 또 구분선, 여기도 구분선. 자,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이 구분선도 현재는 없습니다. 직접 아니오로 예로 바꿔서 어떤 형태가 나타나는지 확인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텍스트 4번과 텍스트 직급에 바운드 시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바운드 어렵지 않아요. 자, 먼저 4번을 선택하고 모듈에 가서 컨트롤 원본을 4번으로 연결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직급이죠. 직급도 바운드를 시켜보겠습니다. 자, 직급. 이렇게 해서 바운드를, 4번과 직급을 바운드를 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근태일자 필드에 7월 1일, 월 2자리, 일 2자리. 연은, 현재 연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은 보이지 말아라, 라는 거죠. 자, 다시 디자인 보기로 넘어가서, 자, 입사일, 근태일자네요. 근태일자. 자, 여기가 입사일이고 여기는 근태일자죠. 근태일자 형태 한번 봐볼까요? 자, 근태일자는 연 4자리, 월 2자리, 일 2자리인데 이런 형태로 형식이란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내용을 다른 모양으로 바꿔라 라는 말입니다. 형식을 한번 눌러볼까요? 형식을 눌러서 월 2자리, 일 2자리만 있는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써줘야 되겠죠. MM월, DD1 이런 식으로. 자, 통화기호들은 자동으로 한 자리니까 뒤에 한 문자니까 통화기호가 들어가지만 여기는 월하고 뒤에 공백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기호가 아니라 큰 따옴표로 묶어지는 거. 또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자동으로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 그리고 이제 본문 영역에 그림에서 본문, 자, 보겠습니다. 여기가 본문이죠. 근태일자 4번 이름 이런 식으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왼쪽에서부터 순서대로, 자, 탭 정지가 되도록 탭 순서를 설정하시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커서를 놓고 탭을 한번 눌러볼게요. 1이 가버리네요. 그 다음에 1이. 아, 순서가 지맘이에요, 순서가. 그래서 어떻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차례대로 가라는 거죠. 차례대로. 자, 그래서 정렬해보면, 디자인에 보면, 디자인에 탭 순서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동으로 순서대로 가라고 했으니까, 근태일자가 맨 먼저 와야 되겠죠, 근태일자. 그런데 우리 자동 순서 한번 해볼까요? 자동 순서를 해가지고, 자동으로 이렇게 되면, 게이득. 그렇죠, 게이득이죠. 자, 그런데 자동 순서를 눌렀는데, 아, 이름이 먼저 오네요. 아,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꿔야죠, 이제. 자, 이 앞에를 눌러서, 근태일자를 맨 앞으로, 그 다음에 4번을 두 번째로, 그 다음에 가끔 여기 눌러서 안 눌러져요. 여기 글자 아니에요. 맨 앞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름, 그 다음에 입사일, 그 다음에 직급, 급여. 이제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폼을 눌러서 이렇게 탭을 눌러주시면 차례대로 이동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폼 바닥글의 txt 건수. 여기 같아요. 근태 건수. 마우스 오른쪽에 속성으로 들어갑니다. 처리할 총 근태 건수를 표시하고 0일 때 0이 표시되도록 형식도 설정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컨트롤만 쓰는 게 아니라 형식도 설정을 해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형식도, 자, 아까 우리가 이전의 문제들, 컨트롤 원본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형식도 설정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문제에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개수를 구해야 되겠죠. 카운트 별. 자, 이렇게 해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94라고 나오죠. 94. 자, 그런데 0일 때는 0이 표시되도록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0일 때는 0이 표시되도록. 근데 만약에 컨트롤 원본만 지시했다면 여기서 포맷 함수를 써서 해야 되는데 문제에서는 형식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식을. 따라서 자, 형식을 표시하기 위해서 0을 써줍니다. 0을. 자, 0이 아니라 샵을 쓰면 안 돼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0이나 샵이나 같은 기능이죠. 0이나 샵이나 같은 기능이에요. 자, 그런데 0은 필요 없는 0도 표시를 해라. 이렇게. 이거는 필요 없는 0은 아무것도 표시하지 말아라. 그런데 0일 때 뭐를 0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샵은 안 된다라는 거죠. 자, 0으로 꼭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0으로. 자, 만약에 문제에서 0일 때는 표시하지 말아라. 그렇다면 당연히 샵으로 해야 되겠죠. 자, 현재는 0으로 설정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0으로.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94가 들어갔습니다. 자, 아울러 또 교환도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형식을 이용하면 자, 이렇게 해서 카운트 함수와 0을 넣습니다. 형식에. 자, 이런 경우 형식을 이용한 경우 보통 오른쪽에 정렬이 됩니다. 자, 아까 오른쪽 정렬되는 거 보셨나요? 자, 오른쪽 정렬되는 거 봤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만약에 형식이라는 말이 없다. 그럼 우리는 포맷 함수를 써서 해야 되는 겁니다. 포맷 함수를. 카운트와 함께 자, 큰 따옴표 안에 0을 집어넣습니다. 자, 이 포맷 함수를 쓰면 뒤에 큰 따옴표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동으로 텍스트, 문자 형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또 왼쪽이 정렬된다는 것,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컨트롤 원본만 문제에서 지시를 한 건지 형식도 함께 지시를 한 건지 자, 결과가 같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노노노노노. 문제 지시사항을 반드시 정확하게 따라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폼의 바닥글에, 자, 근태 내역 폼이죠. 근태 내역 폼 바닥글에, 자, 그림과 같이 명령 단추를 나타내시오. 여기에 이런 거 말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에는 없죠? 여기에는 없는데, 이 레코드 추가라는 명령 단추를 만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CMD 추가에 레코드 추가라는 글자색은 검정의 크기는 9포인트로, 이렇게. 자, 그리고 새 레코드를 추가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되도록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디자인 보기로 넘어가서 자, 창을 닫고 자, 먼저 커맨드 버튼 여기 있습니다. 자, 커맨드 버튼을 클릭을 하고 자, 여기서 클릭 드래그 하지 마시고 이렇게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 새 레코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코드 탐색. 자, 레코드 작업에서 보면은 새 레코드 추가라는 게 있습니다. 새 레코드 추가. 자, 다음. 자, 그리고 내용은 뭐라고 나와 있죠? 레코드 추가. 만약에 그림이다, 이런 거 그림이 있다면 이런 그림으로 표시하지만 현재는 글자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레코드 추가, 레코드 띄고 추가라고 되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레코드 추가가 들어가게 하고 자, 다음. 그리고 마지막에 컨트롤 이름은 CMD 추가라고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잘못 눌렀어요. 제가 키보드를 잘못 눌렀습니다. CMD 추가라고 띄어쓰기 여기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침을 눌러주시면 글자색이 잘 안 보이죠? 자, 글자색이 잘 안 보이니까 홈에 와서 여기 보면 글자색은 검정색으로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검정색이죠. 검정색. 그리고 글자 포인트는 9포인트로 해라 라고 지시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됐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가 중간에서 레코드 추가라는 글자를 오타가 났거나 또는 마지막에 CMD 추가 이 이름을 잘못 쓴 경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에 들어가면 이름과 캡션 내용이 있습니다. 자, 교환 다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작성한 내용이 캡션 내용이고 마지막에 CMD 추가 이름을 넣어주죠. 자,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 CMD 추가 이름을 수정하고 마침을 클릭한다. 그리고 글자색을 검정하고 9로 설정을 한다. 자, 그런데 설정한 텍스트 캡션 여기서 오타를 났거나 띄어쓰기를 안 했거나 또 마지막 단계에 생성한 CMD 추가 이런 이름들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단추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속성 메뉴 모드 탭에서 이름과 캡션을 수정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커맨드 버튼까지 마무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커맨드 버튼 마무리를 했고 다음 문제 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원별 근태정보 폼. 그럼 여기 있네요. 자, 창을 닫겠습니다. 얘는. 예. 자, 그리고 이제 사원별 근태정보 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디자인 보기로 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본문 영역 안에다가 근태 내역 폼, 이 하이 폼을 여기다가 가져와서 못을 박아라 라는 의미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하이폼에다가 만들어줘야 돼요. 하이폼에는 디자인의 컨트롤에 있습니다. 컨트롤 중에 쭉 내려보면 여기가 하이폼, 뭐 콤보 상자 이런 거 있죠. 자, 하이폼 이거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얘는 클릭이 아니라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자, 크기는 나중에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 정도 화면 사이즈에 맞게끔. 자, 그리고 뭐 결과물이 있으면 결과물에 맞춰서 또 조절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이폼으로 가져올 폼은 근태 내역을 하이폼으로 가져옵니다. 자, 근태 내역을 하이폼으로 가져오고 자, 뭘로? 4번으로 연결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4번으로. 자, 그런데 간혹 문제에서 현재 목록에서 선택과 직접 지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별도로 지시가 없으면 여기에 4번이 있으면 여기서 바로 찍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가끔 직접 지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직접 지정 뭘로? 4번으로, 여기도 4번으로 이렇게 가능합니다. 물론 문제에서 직접 지정이 나온 경우, 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서 4번을 선택을 해도 두 가지 중에 아무거나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다음. 그리고 마지막에 컨트롤의 이름은 근태 정보로 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근태 정보. 자, 그리고 마침을 하겠습니다. 마침을 누르면 자, 여기에 하이폼이 생성이 됩니다. 자, 두구두구두구 빨리빨리 안 나오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하이 정보, 근태 정보가 보이죠? 자, 근데 겹쳐서 잘 안 보여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조그만 사각형이 있습니다. 이 사각형을 선택을 하고 방향키로 아래로 내려주시면 조금 올라가고 다시 이 근태 정보 위에 사각형 여기 보이시죠? 자, 이 사각형을 끌어서 조금 올려주면 겹치지 않게 나옵니다. 물론
하이폼이 문제지에서 보이고 이 내용이 보이지 않다면 선택을 해서 얘를 선택을 해서 딜리트를 눌러서 아이고 다 지워져 버렸네요. 자, 이 부분만 지워서 이렇게 지워 주셔야 돼요. 이 부분만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렇게 이 부분만 지워 주셔야 되는데 현재는 문제에 별도의 하이폼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근태 내역폼이고 하이폼은 문제에서 보이지도 않고 별도의 어떻게 하라는 말도 없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놔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하이폼을 우리가 만들어 봤고 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는데 자, 그러면 문제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교환을 참고하고 가겠습니다. 여기는 주의사항이 있네요. 주의사항이. 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목록에서 선택하는 방법과 직접 지정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문제에서 직접 지정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직접 지정을 이용하라고 하고 지금은 둘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이걸 이용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에서 연결 필드는 4번으로 라고 지시가 있어요. 자, 주의사항. 문제에서 연결 필드 지시가 없어요. 그러면 뭘로 연결해야 돼요? 어쩌라는 거예요? 어쩌라는 거. 자, 이럴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실제 연결 필드를 지시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는 기본 폼의 속성을 이용하여 레코드 원본을 확인합니다. 레코드 원본. 자, 이렇게 해서 디자인 보기. 자, 하이폼을 만들기 전에 연결 필드가 없겠죠. 자, 그럼 얘가 기본 폼입니다. 여기는 하이폼이고. 자, 기본 폼의 속성.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을 이용해서 레코드 원본을 확인합니다. 레코드 원본이 4원이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관계를 이용해서 사원 테이블을 확인합니다. 사원 테이블과 다른 테이블이 연결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사원 테이블에 4번도 연결되어 있고 부속 코드도 연결되어 있는데 사원이 기본 테이블이죠. 기본 폼이죠. 자, 아까 폼에서 기본 폼입니다. 기본 폼. 그래서 기본 폼의 기본 키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는 걸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사원의 4번, 근태 내역의 4번으로 연결이 된다는 걸 인지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환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먼저 기본 폼의 하이폼이 아닙니다. 기본 폼 속성의 레코드 원본을 확인해서 자, 사원 테이블이라는 걸 레코드 원본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관계를 통해서 사원 테이블의 기본 키와 누가 연결되어 있느냐? 그렇게 해서 자, 기본 키와 외래 키, 즉 4번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시가 없을 때 자, 이렇게 해서 2-3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자, 3번 문제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고서 문제입니다. 자, 폼은 마무리를 하고 자, 보고서 문제 월별 근태정보 보고서를 완성하시오. 자, 보고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디자인 보기로 넘어갑니다. 자, 보고서 머리글에 레이블을 추가한 후 레이블을 추가하라고 되어 있죠. 얘는 텍스트 상자, 자, 얘는 텍스트 상자입니다. 얘는 레이블은 제목만 나오는 거죠. 변하지 않는 거. 얘네들은 값이 변하는 겁니다. 자, 레이블을 추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데나 클릭을 하고 그림과 같이 제목과 같이 그림이 어디 있죠? 자, 여기 보면 월별 띄고 근태정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월별 근태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월별 근태 정보를 선택을 한 다음에 자, 캡션 레이블 이름은 LAB 제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성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에 들어가서 자, 이름을 LAB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글자 크기, 궁서체 이런 것들은 자, 여기서 해보겠습니다. 홈에서 자, 여기는 궁서체. 자, 그리고 글자 크기는 22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자 크기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안 보이네요, 또. 그러면 이렇게 적당히. 자, 결과물을 통해서 자 뒤에부터입니다. 자, 근태 일자 뒤에서부터. 자, 근태 일자 뒤에서부터 이렇게 걸리도록. 자, 그리고 현재는 가운데 정렬이 없으니까 크기를 적당하게 잘라서 보까지, 여기까지 오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 확인을 할 때는 인쇄 미리 보기, 보고서 보기가 아니라 인쇄 미리 보기로 확인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정렬 및 그룹화에 대한 문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렬 및 그룹화 여기 나와 있습니다. 혹시라도 정렬 및 그룹화가 안 보인다면 디자인에 그룹화 및 정렬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현재 그룹화 기준은 근태 일자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근태 일자 이름의 순으로 오름차순 정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근태 일자 순으로 현재는 내림으로 되어 있죠. 근데 문제에서는 근태 일자와 이름을 오름으로. 자, 먼저 첫 번째는 근태 일자를 오름으로. 그룹에 대한 지시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근태 일자에 대한 그룹을 그대로 놓고 근태 일자를 오름차순으로 왔습니다. 다시 한번 정렬 추가. 뭘로? 자, 이름으로. 이름도 역시 오름차순으로 해라. 이름도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본문의 txt 부서명. 자, 본문이 여기 있습니다. txt 부서명이면 부서명 여기가 있네요. 언바운드 되어 있습니다. 언바운드. 자, 여기에 부서명에 부서 코드 부서명 형식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으로 들어갑니다. 자, 부서명 먼저 부서 코드 가로 열고 부서명 형태로 나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괄호가 문자라는 겁니다. 이 괄호가. 그래서 이 괄호를 문자로 이렇게 묶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 문자열 앞뒤로 문자열 결합연산자이기 때문에 문자와, 자, 이런 가로와, 자, 필드, 이 두 개는 필드죠. 이 필드를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 뒤쪽에는 연결할 대상이 없으니까 이대로 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 코드 가로 열고 부서명 여기까지 한번 확인을 해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컨트롤 원본 속성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부서 코드하고 부서명 뒤에 이렇게 가로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본문에 txt 급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txt 급여 컨트롤에 천단위 구분기호와 함께 형식을 설정해라. 현재 급여는 들어와 있는데 천단위 구분기호 샵, 샵샵 0 이렇게 주면 되겠죠. 자, 또 여기서 샵, 샵샵 0 또는 샵, 샵샵 샵도 가능은 합니다. 자, 그런데 앞서 우리가 아까 0일 때는 0이 나와라 라고 한다면 이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또는 0일 때는 표시하지 말아라 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0일 때 0을 표시하지 말라는 말은 아직까지 시험에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0일 때 0을 표시하라는 거 앞에 우리가 카운트하는 거 있었죠. 0일 때 0은 표시해라 라고 했으니까 기본형으로 우리는 맨 뒤에 0을 주는 걸로 기본형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샵, 샵샵 0으로 가고, 자, 마지막 txt 날짜에 오늘 날짜를 그림과 같이, 자, 날짜만, 오늘 날짜만, 시간은 노노노노노. 시간까지 하라고 했다면 now 함수를 써야 되겠죠. 자, 근데 날짜만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무슨 함수를 써야 되죠? 데이트 함수. today 아닌가요? 어헤이. 엑셀에서는 today이지만 XS에서는 데이트 함수를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연 4자리, 월 2자리, 일 1자리, 요일까지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형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식에서. 자, 이거 같죠, 이거. 연 4자리, 연 들어갔습니다. 연 4자리에 연이 들어가 있어요. 월 2자리에 월. 근데 여기는 월이 1자리인데요. 여기도 06이 아니라 6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자세한 날짜를 선택을 해 주셔도 되고, 잠깐 교환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면 11월 여기는 2자리고 여기는 1자리죠. 그래서 mm월 d1 또는 뭐 2자리이지만 1자리만 써도 나오겠죠. 그래서 m월 d1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세한 날짜의 형태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를 확인해서 제대로 된다면 여기 사용을 하시고 이런 거 헷갈리기보다는 이런 걸 써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없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써도 되는데 헷갈리니까 이걸 한 번에 이용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형식까지 마무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닫고 자, 예 누르고 사원별 근태정보 포맷 검색 버튼 사원별 근태정보 폼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자, 여기 검색 버튼 이름을 확인해 볼까요? CMD 검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간혹 물어봐요. 아, 어떤 건 CMB고 어떤 건 CMD고 CMB는 콤보 상자입니다. 콤보 상자 이런 거는 콤보 상자는 CMB 콤보의 약자 CMB를 씁니다. 근데 이런 건 커맨드죠. 커맨드 명령 커맨드. 그래서 얘는 CMD를 씁니다. 오타 안 나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CMB인지 CMD인지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선택한 이름. 자, CMB 검색에서 잠깐 볼까요? 폼을. 여기서 이렇게 이름들이 있죠. 이름들. 이렇게 이름을 하나 선택을 하면 선택을 하고 검색을 누르면 선택한 이름에 대한 근태 정보를 아래서 표시해라 라는 겁니다.
일부를 포함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정확한 이름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정확한 이름을. 자,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 보기로 넘어가서 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벤트 작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드 작성기 매크로 아닙니다. 자, 그리고 필터온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미점 필터는 다운표 조건이라고 그랬죠. 미점 필터 온 true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가 조건을 써야 되겠죠. 자, 조건을 쓰는데 어떻게? 자, 여기서 여기가 CMB 검색이죠. CMB 검색에서 선택한 이름을 찾아라. 이름. 자, 여기에 이름과 CMB 검색에서 선택한 이름. 자, 그러면 디자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필드 이름 맞네요. 이름. 그리고 얘 이름은 자, CMB 검색입니다. CMB 검색. 즉, CMB 검색에서 선택한 것과 여기 이름과 일치하는 걸 찾아라. 다시 이벤트 작성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름이 CMB 검색과 일치하는 걸 찾아라. 자, 그런데 CMB 검색은 문자죠. 이름이니까 문자. 그래서 작은 따옴표를 이렇게 앞뒤로 묶어준다고 했습니다. 작은 따옴표는 그런데 문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큰 따옴표부터 여기까지를 하나로 묶습니다. 이 CMB 검색을 변해야 되니까. 여기는 수시로 변해야 되죠. 이 변하는 값을 독립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엔드 연산자를 놓고 여기도 엔드 연산자 놓고 작은 따옴표를 하나의 문자의 형태로 이렇게 큰 따옴표로 묶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확인을 하고 자, 이번에는 손서진, 현재 황강태죠. 클릭을 했더니 손서진이가 나옵니다. 또 이재영 클릭했더니 이재영이 나오고 자, 이번에는 김일도 이렇게 클릭을 했더니 김일도가 나옵니다. 오케이, 다 됐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매크로, 이번에는 매크로 작성을 하라고 되어 있네요. 인쇄 미리 보기 프로시저로 작성하라면 docmd.openReport 해가지고 보고서명을 불러주면 되는데 매크로로 작성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매크로 작성할 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이름이 있는 경우. 두 번째, 이름이 없는 경우. 두 가지로 구분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름이 있는 경우에는 어디로 가라고 그랬죠? 자, 이름이 있는 경우에는 창을 우선 좀 닫겠습니다. 예. 이름이 있는 경우에는 만들기에 매크로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름이 없는 경우에는 월별, 자, 우리가 사원별 근태 정보죠. 사원별 근태 정보에서 인쇄 버튼입니다. 인쇄 버튼. 여기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벤트 눌러서 매크로로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름이 있느냐 없냐가 문제죠. 자, 인쇄 미리 보기 형태는 이름이 아니죠. 자, 이름이 현재 없는 것 같아요. 이름이 있다면 만들기로 가야 되는데 만들기로 가서 나중에 여기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름이 없으니까 여기서 바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이벤트 작성에 매크로 작성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열어놓고 뭐를 해야 되죠? 오픈 리포트. 자, 만약에 프로시저라고 했다면 docmd.openReport로 가야 되겠죠. 자, 보고서 이름은 월별 근태 정보입니다. 자, 보고서는 보고서 보기를 인쇄 미리 보기로 해라. 조건은 뭐예요? 조건은 근태월이 2월인 거. 근태월이 2월인 거. 그러면 근태월 2 이렇게 주면 되는 건가요? 자, 우선 닫아보겠습니다. 자, 닫아보고 자, 여기 보면 근태월이라는 건 없어요. 근태월이라는 건. 즉, 근태일자에서 월만 선택을 하라는 거죠. 근태일자에서. 자, 근태일자를 한번 보면, 근태일자를 보면 월과 일이 있습니다. 월과 일이. 근데 우리는 뭐만? 월만. 여기도 원래 연월일이 다 있었는데 우리가 형식에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월만. 무슨 함수를 써줘야 된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먼스 함수. 여기를 클릭을 하고, 자, 여기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자, 먼스. 가로 열고, 뭐가? 근태일자. 근태일자는 2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근태일자의 월, 즉 그 월이 2인 것만. 자, 그리고 저장을 하고 닫기를 다시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대리. 그리고 검색을 하고 인쇄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여기 2월, 3월 뭐 이렇게 있는데 2월인 것만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2월인 것만. 자, 인쇄 버튼을 눌러서 2월에 해당하는 정보만 표시해라. 자, 이거 보면은 전부 다 2월 이름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름이 누구하고 상관없고 전부 다 2월 전부 다 2월인 자료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월인 형태를 모두 나타냈습니다. 자, 교환 한번 더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교환하고 가기 전에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밑점 필터를 이용해서 일부가 아니라 이번에는 똑같은 CMB 검색과 똑같은 걸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를 어플라이 필터로 이용을 했을 때 두 CMB 어플라이 필터 뒤에 쉼표가 온다. 얘는 는이 왔죠. 자, 이름 CMB 검색. 또 레코드 스클론 파인드 퍼스트 북마크를 이용하면 이렇게 쓸 수 있다. 직접 실습을 해보십시오. 또는 마지막 레코드 소스 기능을 이용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 자, from 뒤에 사원은 지시가 없다면 레코드 원본을 이용해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months 이렇게 나타냈죠. 자, 그 다음에 이벤트 프로시저로 이용할 경우 이렇게 자, 두 cmd.open 리포트 월별 근태 정보, 쉼표, ACB 프리뷰, 인쇄 미리 보기입니다.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도 가능이 됩니다. 자, 문제에서 매크로 이름이 지시된 경우에는 만들기 매크로로 가야 돼. 근데 지금은 이름이 없으니까 바로 여기서 이벤트로 왔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3-3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4번 그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월별 자, 쿼리죠, 쿼리. 자, 이해하고, 자, 부서별, 월별로 입사한 사원의 인원수를 조회하는 거를 나타내시오. 자, 그럼 무슨 쿼리인가요? 인원수. 뭐, 크로스탭 쿼리인가요? 뭐, 무슨 쿼리인가요? 이런 걸 알아야 돼요, 먼저. 자, 먼저. 자, 문제를 한번 크게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보면 무슨 쿼리인지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인원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쪽은 보니까 행 같아요, 행. 이쪽은 열이죠, 열. 자, 행열. 그러면 여기는 이제 인원수겠죠. 행과 열에 대한 인원수를 나타내는 건 무슨 쿼리? 크로스탭 쿼리다라는 겁니다. 자, 크로스탭 쿼리라는 걸 파악을 하셔야 돼요. 문제에서 크로스탭 쿼리를 작성하시오 라고 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런데 말이 없으니까 우리가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다시 한번 교환 정리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자, 주의사항이 있네요. 주의사항. 자, 2개 이상의 테이블을 이용할 경우 크로스탭 쿼리 마법사를 이용하지 않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하나의 테이블만 있으면 크로스탭 쿼리를 이용하면 좀 더 수월해요. 그런데 테이블이 2개 있다 보니까 크로스탭 쿼리 마법사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직접 쿼리 디자인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만들기에 자, 쿼리 마법사에 가면 크로스탭이 있는데 테이블이 1개일 때만 들어오는 겁니다. 자, 쿼리 디자인으로 가서 사원과 부서를 한번 열겠습니다. 사원과 부서를 열고 자, 문제에서 지시한 내용들을 먼저 필드를 넣어줘야 되겠죠. 자, 먼저 부서명부터 넣어보겠습니다. 부서명은 여기 있네요. 자, 그리고 월이 있어요. 월이면은 뭐 입사일 있나요? 입사일. 그리고 또 날짜가 있나요? 입사일 말고 없죠? 월이 나올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입사일은 연월일이 모두 나오겠죠. 따라서 우리는 여기다가 뭐만 갖고 와야 돼요? month. 자, month만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자, 앞에 EXPR 이런 거는 자동으로 생깁니다. 자, 이렇게 입사일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인원수는 아무거나 가져와도 됩니다. 뭐 직급, 부서 코드 아무거나 가져와도 됩니다. 자, 부서 코드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크로스탭 쿼리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부서명은 어디에 해당된다? 행에 해당된다. 부서명은 행에 해당된다. 자, 크로스탭 쿼리로 가야 되겠네요. 자, 행에 해당된다. 자, 그리고 이 3월, 5월, 9월 이 부분은 열머리 글에 해당된다. 자, 이 부분은 값에 해당된다. 값인데 뭐예요? 사원수, 개수로 한번 가볼게요. 자, 개수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행을 해서 봤더니 자, 여기 보시면 부서명이 있고 합계가 없네요. 여기에 합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359 뒤에 월이 빠져 있습니다. 뒤에 월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간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합계 부분, 자, 여기에 실제 값인 거죠. 열머리 글 아래에 있는 실제 값 부분의 왼쪽은 전부 다 행머리 글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행머리 글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열머리 글은 1개, 값도 1개, 행머리 글은 최대 3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합계에 대한 행머리 글과 여기 월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수는 아무거나 넣어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다시 부서 코드를 한번 그대로 넣어보겠습니다. 부서 코드. 자, 그리고 여기는 아까 행머리 글이라고 했습니다. 행머리 글.
자, 개수로 밑에서 행머리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했더니 11111 숫자는 맞는 것 같은데 위에 합계가 틀린 거죠. 합계가. 자, 그리고 다시 위에 월을 아직 안 했습니다. 자, 여기 앞에 부속코드 앞에다가 합계라는 내용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개수를 구할 때는 어떤 걸 넣어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꼭 부속코드가 아니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월을 한번 집어 넣어 보겠습니다. 월을. 자, 행머리글이죠. 행머리글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형식이 있습니다. 형식. 자, 그래서 여기다가 골뱅이를 이용해서 팀 이렇게 한번 넣어볼까요? 팀. 자, 그러면 뒤에 팀이 들어가죠. 들어갑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 뒤에다가 월을 넣어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형식을 이용해서 월을. 자, 그럼 잎사이를 선택을 하고 속성을 봤더니 형식이 없어요. 열머리글에는 형식이 왜 없죠? 열머리글에는 형식이 없어요. 그래서 긴장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열머리글에는 원래 형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엔드 연산자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월을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월 뒤에 다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쿼리를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죠. 저장은 현재 부서별 월별 입사원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월별 입사 사원수 띄어쓰기 내용 정확하게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교환을 참고하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교환의 내용을.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행머리글을 한 번 더 넣어줬습니다. 여기는 뭐라고 넣었어요? 4번을 넣어줬네요. 상관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또 이 순서가 이 앞으로 와 있죠. 여기에 와 있는데 얘가 1이 두 번째로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서 상관없습니다. 결과물은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자, 참고 정리 보겠습니다. 숫자와 엔드 연산자가 결합된 필드명인 조건은 오른쪽으로 빼서 정리한다. 무슨 말이냐? 자, 여기다가 우리가 현재 359라고 되어 있어요. 3호, 9월. 3월, 5월, 9월. 그런데다가 만약에 3월, 5월 이후만, 5월하고 9월, 3월은 빼고 5월 이후만 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 조건에다가 5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5월 이상만 예를 들어서 표시할 경우 아래쪽에 조건을 5라고 쓰면 안 나옵니다. 왜? 뒤에 엔드 연산자 월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쓸 때도 엔드 연산자 월 이렇게까지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더라도 이게 자동으로 오른쪽으로 빠져나옵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뒤에 조건에다가 이런 것까지 넣어서 하기보다는 이 부분을 맨 뒤에 한 번 더 써줍니다. 한 번 더 써주고, 자, 그 다음에 밑에다가 조건에다가, 자, 이 밑에다가 이렇게 5를 넣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만 맨 뒤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고, 자, 그리고 여기에는 조건으로 갑니다. 조건으로. 여기다가 는 5라고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여기 정렬 대상이네요. 정렬 대상이 아니라 조건에다가 넣어주셔야 되겠죠. 조건에다가.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엔드 연산자 월이 있기 때문에 엔드 연산자 같이 조건에 넣어줘야 되니까 그게 번거로우니까 또 작성하더라도 오른쪽으로 빠지니까 오른쪽에 넣어주라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는 조건을 쓸 수 있지만 이 값 밑에는 조건을 쓸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빼서 넣어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3월이 빠지죠. 5월, 9월 이런 식으로 빠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조건에다가 엔드 연산 월을 넣기보다는 이렇게 월만 빼서 이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건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여기까지가 해당 문제지와 일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주시고 쿼리를 닫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4개 변수 쿼리가 되겠네요. 자, 여기도 교환 한번 아까 보고 간다고 그랬었죠. 자, 주의사항 2개의 테이블을 이용할 때는 쿼리 마법사, 크로스텍 쿼리 마법사를 이용하지 않고 디자인을 이용한다. 또 속성을 이용한 형식, 열머리글, 아까 열머리글에는 자, 열머리글, 행머리글에는 속성이 됐었죠. 근데 열머리글에는 속성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엔드 연산자와 함께 월을 집어넣어줘야 된다. 또 개수를 구할 때는 꼭 여기는 4번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까 우리 문제 풀 때는 부속 코드라고 했습니다. 꼭 4번이 아닌 다른 거를 이용해야 된다. 값에는 조건을 쓸 수가 없다. 또 그래서 값에다가 조건을 쓸 때는 반드시 오른쪽으로 빼야 된다. 그런데 행머리글이나 열머리글에는 조건을 쓸 수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된 경우에는 월까지 조건을 같이 넣어야 되기 때문에 따로 빼서 이렇게 쓰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개변수 쿼리를 이용해서 자, 만들기.
쿼리 디자인으로 갑니다. 대출 현황이 있네요. 대출 현황 테이블을 넣고 닫기를 한 다음에 자, 결과를 통해서 자, 고객명, 그 다음에 대출 상품, 대출 금액, 대출 기간 4개의 필드가 모두 왔습니다. 자, 그리고 쿼리 이름은 이렇게 저장을 하라고 했는데 먼저 대출 상품에 두 글자만 입력을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매개 변수 쿼리가 있죠. 앞에 두 글자만. 자, 그러면 대출 상품에다가 매개 변수를 넣어주면 대출 상품의 이름을 모두 작업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옆으로 빼서 자, 레프트 자, 뭐에 대한 대출 상품에 대한 두 자리만 보겠다. 두 자리만. 자, 두 자리만. 그리고 그게 여기서 입력을 받는 거죠. 조건에다가. 조건에서 이렇게 입력을 받겠습니다. 뭐라고? 대출 상품의 첫 두 글자를 입력하세요. 하시오. 오타나면 안 됩니다. 뒤에 점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문제지를 참고해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매개 변수는 이런 기호와 함께 반드시 넣어주셔야만 됩니다. 자, 실행을 하겠습니다. 제 대출 상품의 첫 두 글자 1번 넣었더니 자, 한강규, 이인규, 이재영 3명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화면상에서 볼 필요가 없는 거죠. 화면 결과상에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체크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쿼리 이름을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쿼리 이름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저장을 누르고 대출 관련 현황이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종 결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자, 이 뒤에는 안 나옵니다. 자, 화면상에서 풀어버렸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쿼리를 마무리하고 자, 세 번째 쿼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자, 이번에는 select case, if가 아니라 select case를 이용한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태 내역 폼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디자인 보기로 갑니다. 자, txt 직급이면 여기가 되겠네요. 자, txt 직급. 맞죠? 자, 여기를 클릭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클릭하면이니까 여기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벤트 작성해서 코드 작성기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클릭으로 들어오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select case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잠시 교환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자, 먼저 select case가 하나의 구문입니다. 끝날 때는 end select로 끝나는 거죠. 자, 그리고 txt 직급. 문제에서 txt 직급을 클릭하면 있습니다. 즉 txt 직급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직급이 케이스 24이면 자, 24이면 앞에 24이면 문자니까 양쪽에 따옴표를 넣습니다. 문자가 아니라면 따옴표 할 필요 없고 자, 급여의 10%. 자, 과장이면 5%, 케이스 과장 5%. 자, 대리면 3%. 자, 사원이면 2%를 추가라. 뭐에? 원래 급여에. 자, 원 급여에 추가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1, 10%니까 1.1 또는 기본 급여를 받고 급여의 10%를 곱한 다음에 더하기를 해도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에요. 급여가 100만 원인데 10%면 얼마예요? 10만 원이 되겠죠. 더하기 해서 110만 원이 되는 겁니다. 110만 원. 자, 그래서 급여의 10%를 곱해서 더하거나 바로 1.1로 계산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자, select 문을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select. 자, select. 자, case. 뭐에 따라서? 자, txt 직급에 따라서. 자, 그 다음에 case. 자, 먼저 24부터 가겠습니다. 24. 자, 24이면 어떻게 하라고? txt 급여는 자, 급여 곱하기 1.1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경우를 먼저 복사를 해놓고 자, 컨트롤 C 붙여넣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24가 아니라 자, 과장으로 가겠습니다. 과장은 1.05로 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리 가겠습니다. 대리는 1.03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죠. 사원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case else 그리고 윗부분 컨트롤 C 복사를 해서 자, 밑에 txt 급여는 급여의 1.2를 가지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end select 문을 종료해 주시면 되겠죠. 자, end select.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최종적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폼 보기를 통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폼 보기를 클릭을 하고, 자, 여기 이사가 있습니다. 현재 이사 급여가 500만원이죠. 자, 이사는 클릭을 하면 10%를 추가하게 되는 겁니다. 자, TXT 클릭을 하면 이렇게 550만원. 자, 다른 데 왔다가 또 클릭하면 여기서 또 10%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 눌러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은 5%. 자, 과장은 5%가 증가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폼 보기를 통해서 결과를 한 번쯤 확인해 주시고, 클릭 계속 하시면 막 값이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한 번만 클릭해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2013년 기출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